안녕하세요. 네, 목포고 공지훈입니다. 저는 국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메타버스, 그리고 Z세대, 그리고 클리스팅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블렌디드 러닝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클래스팅을 사용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팅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능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활용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클래스팅을 알고 이렇게 들어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등학교 교사가 활용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측면일 것 같아요. 주변에서 활용하시는 분들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혼자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클래스팅 공간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쓰고 계셔가지고 좀 사실 이게 좀 더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이걸 사용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성집 선생님과 비슷했습니다. 일단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 거꾸로 수업이라는 게 2015년에 처음 유행할 때 아이들과 소통도 하고 동영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처음에는 페이스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얼굴책 있죠. 이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대중적인 SNS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안 하고 싶어 하고요. 개인적인 얘기만 굉장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아이들이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좋아요만 의무적으로 누르고 댓글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그 아이들하고 같이 논 것들 있죠. 어디 놀러 가서 PC방도 가고 뭐 이럴 때 그 아이들의 모습도 찍어서 올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싶었는데 점점 좋아요 수랑 댓글 수가 줄어들더니 제가 이제 활동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아이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생일 축하 글만 남기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많은 연수를 듣다가 클래스팅의 존재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수업 운영하기에는 정말 그때 최적의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활용하겠다 처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랑진 중학교에 근무를 할 때 이렇게 반을 운영을 했고요. 보시면 2015년부터 제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6년, 7년 정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처음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뭐 단어와 형태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한 내용을 유튜브로 올리고 그걸 영상을 공유한 다음에 아이들한테 빚내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애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하기에 정말 최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보다는 먼저 잘 사용하는 방법부터 보시면은 제가 아이들하고 게임하면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딱 그런 자막도 달아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소통도 자연스럽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영상 봤다고 이렇게 남기면은 왜 전구는 8개인데 조회수는 3밖에 안 되냐고 예, 탓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뭐 사실 영상을 안 보고 좋아요만 누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애들하고 이런 그 뭐랄까요? 이런 영상 같은 걸 만드는 활동 같은 걸 하면은 또 공유도 하는 등 좀 활용을 해보려고 많이 이렇게 시도는 했는데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 2016년도, 17년도, 18년도는 좀 제가 중단까지는 아니고 좀 활용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화면이 자꾸 돌아가서 죄송해요. 학급형 SNS가 아이들이 좀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왜 SNS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지를 좀 아이들이 의문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공지사항 이런 거 올리면 알림이 뜨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팅에다가 제가 자꾸 이런 그런 영상을 올리니까 강의식 수업을 촬영해서 공유를 하니 이게 반드시 들어야 된다까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혐오 자극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기 싫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지울게요 이렇게 하는 핑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거꾸로 수업이라는 것의 실패였는데요. 거꾸로 수업이 그 딱히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콘텐츠 운영을 잘 못해서 이게 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사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 수업을 한 번 더 듣게 되면
거의 저녁 10시쯤 듣게 되는데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아서 잠이 잘 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이런 식이었죠. 아이들이 네, 출판사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네, 교과서를 띄우고 제가 읽어준다든지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오른쪽에 가니까 네, 제가 이쪽에다가는 3학년 오늘 수업 없음 이렇게 올리니까 아이들 정말 좋아하죠. 하트도 날려주고 막 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을 좀 안 하게 됐는데 갑자기 또 사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담임을 좀 맡게 됐어요. 고등학교로 옮기면서 고등학교 담임을 처음 맡는데 거기가 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공고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을 좀 시켜봤습니다. 부모님들도.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이걸 잘 쓰시니까 제가 그걸 따라해 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생일잔치도, 네, 생일잔치 맞습니다. 이거 좀 무서운 장면은 아니고요. 얼굴 가려놔서 그런 겁니다. 네, 생일잔치인데 제가 초도 좀 센스 있게 예, 그 양초 이쪽 길다는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12살 동안 돌려 썼는데 아이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초를.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댓글이 이때까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축제 때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사물놀이 공연을 했는데 이때 빚내기밖에 없고 네, 댓글이 없는 걸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점점 관심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소통이 잘 일어나서 좀 걱정이시라면 고등학교, 중학교는 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초대를 해도 좀 많이 어, 그런 네,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되곤 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잠깐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그 교과에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토론과 발표 수업에만 제가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유용하다는 그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콘텐츠를 좀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가 그 처음에 그 거꾸로 수업이 실패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콘텐츠 부족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토론 그리고 발표 수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독서 기록장으로 활용하게 된 게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라는 게 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살리고자 이런 데 좀 활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활용하게 된 개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오프라인 클래스라는 공간이 하나 있으면 그 위에다가 클라우드를 하나 띄우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지로만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온라인으로 그 장면을 옮겨서 어떤 공간을 하나 공중에 띄워놓고 거기서 선생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소통하고 즉각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수업 이후에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든 셈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블렌디드 러닝이 이렇게 거꾸로 수업처럼 시간차를 두고 블렌디드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교실 상황에서도 블렌디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프라인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걸 가지고 같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네, 수업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한 가지죠. 수업 장면에서 휴대폰을 활용해서 활동할 때 클래스팅을 활용하도록 한 건데,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좀 불편했던 것도 있었죠. 사실은 그 2019년도에 제가 활용할 때는 이런 기능들이 좀 불편했어요. 이 개인적으로 제출하는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토론 같은 걸 해보면 그 토론 입론서를 제출해서 그 서면 토론을 제가 진행을 시켜보면은 가장 먼저 올린 아이들이 가장 좀 이해가 빠른 아이들이고 좀 늦게 올린 아이들이 좀 이해가 늦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럼 앞에 올린 아이들 걸 보고 뒤에 아이들이 비슷한 토론 주제에 대한 비슷한 토론 그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좀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보고 참고해서 그 생각을 좀 변경시켜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된 거죠.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저는 좀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게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과제 기능이 생겨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댓글을 다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이 댓글을 아이의 이름을 누르고 댓글을 달게 되면은 그 바로 밑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누구에 대한 댓글인지를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잘 되어서 지금 네, 활용하기 굉장히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클래스팅을 사용하는 것은 온라인을 교실 위에다가 하나 띄워놓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클래스팅 플랫폼인 건데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아서 좀 같이 공유했으면 싶어서 이런, 네, 그 사례 공유에 참여하게 된 건데요. 선생님들도 제가 이렇게 사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리면 그걸 보시고, 아, 이런 걸 쓸 수 있구나라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사용하네. 나도 한번 좀 다른 걸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는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클래스팅이라는 게 약간 백지 상태로 주어지는 그런 백지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니까요. 그거를 좀 더 많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클래스팅을 활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그래서 연수를 저번 달 걸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저랑 제가 생각도 못한 기능도 사용하고 계시고 굉장히 훌륭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사용합니다. 게시글, 과제, 그리고 공간, 줌, 연동 이렇게 네 가지만 활용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연수를 들으면서도 와, 이런 기능이 있었어 싶을 정도로 많은 기능이 숨겨져 있어서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로 활용하는 기능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게시글 기능인데, 게시글 기능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지사항 안내가 가능하고요. 텍스트 공유가 가능하고, 그림 파일 공유가 가능하고, 동영상 공유가 가능하고, 기타 파일들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제가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셈인데요. 게시글 설정해서 공지로 등록하면 아이들이 홈화면에서 가장 빠르게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게시글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쓰기가 굉장히 심플하게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리는 학습 자료로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권선직 선생님하고 좀 다른 거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통하시는 게 좀 많았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올리는 게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공유할 건 많이 없고 아이들이 과제를 제출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썸네일을 활용해서 이런 비주얼 싱킹 자료도 공유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동영상 스트리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이들하고 즉석에서 아이들하고 TV를 활용해 바로바로 이렇게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기능인데요. 새로 생긴 기능을 제가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인 그 개별적으로 낼 수 없다라는 그런 문제 있었잖아요. 그거를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제출했던 것들 다시 과제로 한번 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점을 다 일단 매겨놨는데 과제용하고 이렇게 올려준 친구가 보시면은 깔끔하게 올리고 이걸 제가 클릭하면 저 혼자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컨닝하거나 이런 좀 문제가 좀 사라지게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 온라인 상황을 그 오프라인 상황하고 같이 이렇게 동시간대에 운영한다면 수행평가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좀 가시적인 것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네, 지금 오늘 뭘 할 건지만 알면은 바로바로 좀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 활동이라든지 학습 목표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공간을 나눠 놓으면 굉장히 깔끔하게 아이들이 아, 이렇게 지금 이걸 배우는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연동 기능인데요. 이것도 아까 잘 설명해 주셔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출석부랑 같이 연동하면은 아이가 뭐 들어왔는지 어쨌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부터 좀 많이 설명을 좀 기다리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활용 사례 공유 부분입니다. 고등학교는 대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교실과 온라인 클래스를 동시간대에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좀 많은 그 영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좀 제가 경고 문구를 하나 드리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용 가능 연령에 대한 심의가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심의가 붙어야 이게 아이들이 몇 세가 이용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COPPA라고 하죠. 그 미국에서 말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르면 일단 전체적으로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3세 미만 사용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게더타운 거기 네, 프로그램 운영자 측에서 말하기를 이거는 원래 회의용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회사원들 회의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가급적 성인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답변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사용한 측면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떻게 사용하는지는 좀 보여드리지 않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작품 보관 창고로 활용을 했는데요. 비주얼 싱킹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단계부터 3단계로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면은 그 좌뇌와 우뇌를 고루 활용해서 기억을 굉장히 잘 하도록 만들고 또 회상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선면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그런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내용을 정리해서 기억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벼운 단계는 1단계로서 이게 PC본 맵이라고 하죠. 가장 유명한 맵인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거기다 내용을 정리하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내용에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고 거기다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는 이미지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점점 나아갈수록 제가 원하는 컨셉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3단계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자꾸 1단계에서 끝나더라고요, 상상이. 그래서 제가 이걸 단계로 나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좀 놀라운 게 있다면 이 아이들이 채색을 한 게 아닙니다. 채색은 그 웹툰 AI 페인터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만든 어플이 좋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선을 진하게 만든 다음에 클릭 몇 번이면은 채색이 아주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지요. 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클래스를 같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 1학년 4반 아이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인데요. 좀 말썽은 많이 부리지만 굉장히 창의성을 높이 사는 반입니다. 예, 그 아이들하고 활동하면서 좀 했던 것들을 보여주고자 제가 개인정보 동의까지 받아서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간을 좀 확인해 보시면요. 네, 공간을 좀 확인해 보시면 비주얼 싱킹 맵란인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올린 과제들이 공유가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게 명의기 건데요. 여기서 1단계를 올리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2단계를 따로 올리는 게 아니고 수정 기능을 활용해서 2단계, 3단계를 착착 쌓아나가도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좀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네, 역할극 제작도 한번 해봤는데 이걸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이죠. 저희 제페토라는 그런 어플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극도 그냥 시키면 아이들이 잘 안 해요. 그 요즘 애들 부끄러움이 좀 많아서 그런지 잘 안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 단계를 좀 만들고 이거를 좀 요소를 좀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란 단어에서 배워야 되는 요소들을 구성을 해서 첫 단계에선 대본을 작성하고요. 대본을 짤 때 제가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피드백을 주지만 마치고도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대본을 가지고 아이들이 사진을 촬영하고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이걸 다 작성한 다음에는 그에 맞는 이렇게 장소를 만들고 아이들 사진을 찍게 만듭니다. 자신이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역할, 그리고 자신이 닮은 캐릭터,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역할에 어울리는 장소들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멋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학생들 뿐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피드백을 달아서 서로서로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같이 탐구해가는 그런 과정들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역할극 수행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수행평가로 진행을 한 거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극 대본 작성을 이렇게 아이들이 쭉 해 놓았고요. 그다음 사진 촬영도 해가지고 올려두었는데 굉장히 느낌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진들. 그리고 영상을 촬영한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제스처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좀 클 수 있어서 너무 크게 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소리를 좀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류라 내일까지 수학 문집 7장을 풀어오렴. 네, 선생님이 그 수학 문제 7장을 풀어오라고 했는데요. 이제 협상을 들어갈 모양입니다. 네? 선생님, 7장이요? 내일까지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네, 목소리 연기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해. 그럼 너는 몇 장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네,
하나, 둘, 셋. 저는 4장이면 충분하다 생각해요.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동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것까지가 과제인데요. 수행평가는 여기가 끝인데 이제 주제 탐구 활동으로 혹시 동영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 영상을 받아서 영상 편집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은 주제 탐구에서 이렇게 추가 과제로 제출을 하게 되고 제가 이걸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해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활동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활동은 이제 게더타운인데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그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 놓으면서 제가 이쪽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아까 권선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줌을 최초에 연결했던 그런 방법으로 옮긴 건데요. 링크를 공유하는 용도로 제가 클래스팅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겠냐면요. 이렇게 컴퓨터를 4대 정도 놔두게 되면은, 여기다가 형성평가를 실시를 하는 겁니다. 형성평가 문제 1, 2, 3, 4번을 넣어 놓고요. 그 1, 2, 3, 4번에 맞는 답을 정해서 찾아서 여기 문에다가 입력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문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OX 퀴즈도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O로 갔을 때 맞으면 다음 방으로 포탈을 타게 되고 틀리면 다음 뒷방으로 포탈을 타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리고 한 끝쯤에서는 아이들 양심을 좀 속여야 되는 문제 같은 걸 둬가지고 예를 들어 선생님 너무 잘생겼다 해서 O를 반드시 해야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에서는 그 답을 순서대로 입력해야만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답을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 포탈을 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귀찮은 과정을 겪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형성평가를 의미 있게 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방마다 4명씩밖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연결을 해놓기 때문에 조별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협동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푸는 조에게 제가 클래스팅에다가 이렇게 게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좀 더 경쟁심이 붙도록 하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게더타운에서 제공하는 맵인데요. 그냥 교실도 이렇게 꾸밀 수 있습니다. 여기 명탄자에 들어가면은 같은 조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교실 맵에서는 전체가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줌과 조금 다른 점이라 그러면 게더타운 캐릭터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확연히 수업에 집중하는 게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쯤 되면은 줌에서 아이들이 화면을 켜지 않게 되거든요. 켜지 않고 있고 화면을 안 킨다고 해서 켜라 뭐 어째라 하다 보면은 좀 그게 수업이 좀 깔끔하게 진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하고 켜지 않아도 허용해주는 측면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게더타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아이가 집중을 하고 있구나 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걸 판단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게더타운이 좀 많은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게 심의 문제가 좀 있어서 활용하실 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캡처를 해주시면 좋겠지요. 제가 방금 만들었던 방탈출 맵 체험을 좀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좀 들어가 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는데 1, 2, 3, 4 누르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찍으셨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활동을 이렇게 시켜주려면 클래스팅 활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걸 좀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티처메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또 퀴즈엔, 좀 이따 퀴즈엔 하실 건데, 그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플랫폼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여기다 올리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에는 클래스팅이 좀 최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이 활동형 수업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설된 과제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수행평가를 진행해도 좀 보람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온라인 클래스에서 수행한 거는 못하도록, 그러니까 점수로 넣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조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교실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활용하게 되면은 같이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교실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이렇게 좀 기록도 편하고, 네, 피드백도 편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용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싱 페이지로 이북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이북을 한번 보시면, 네, 그 캔바라는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그 북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어플로 이렇게 만들어낸 교지고요. 이걸 좀 더 배워서 인디자인 같은 거 배우면 진짜 출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배우고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코딩, 뭐 블록 코딩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워서 응용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하고 공유하는 게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연수에 참여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왜 에듀테크를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시나요? 이 물음이 전 전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른 선생님들도 계속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걸 활용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재밌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 제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재미가 없으면 수업도 하기 싫고 아이들도 재미없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에듀테크라든지 제가 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자료들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선생님께서 즐거우셔야 수업도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사례를 보시고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라고요. 좀 더 많은 즐거운 활동들 고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연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